가시리 진단일꽃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춘향전까지 이렇게 다 끝을 낼 거야. 자습서를 보시면 제일 처음에는 뭐 특별히 뭐 볼 내용들은 없습니다. 볼 내용은 없고 뭐 기본적으로 고려가요의 어떤 특징이나 이런 것들 정도만 봐두면 되겠고, 어쨌든 가시리하고 진달래꽃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두 작품을 뭐 비교하는 부분들 이쪽에 초점을 좀 맞춰보시면 되겠죠. 자, 자습서에서는 그 22쪽입니까? 22쪽 부분을 보시면 그 가시리 지문이 나와주고 있죠. 이거 바로 보고 먼저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고려가의 특징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고려가의 특징이 그 좌측에 보면 참고 자료에서 지금 형식적으로 그리고 내용적인 면으로 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형식적 특징과 내용상의 특징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요거 기본적으로 좀 봐놓으시고,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은 뭐 많이 다뤘으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형식적인 것만 가지고 일단 고려가요 특징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점검만 좀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자, 이 고려가요 뭐 책에 있거나 그리고 아는 내용이면 굳이 적지는 않아도 됩니다. 일단은 가장 큰 게 이 고려가요를 즐기는 노래를 부르는 향류 계층이라고 하지. 계층이 누굽니까? 계층은 항상 평민이야, 평민. 그래서 그 고려가요의 작자층은 전부 다 뭐로 나오냐면 작자 미상으로 나와 있다고. 그죠? 미상으로 나와 있고 딱 한 작품만 정선하는 사람이 쓴 정과정이라는 작품만 작가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가요에서 사용되고 있는 내용적인 면들을 생각해보면 내용들은 대부분 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죠? 우리가 다룰 때 인간의 어떤 진솔한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진솔한 감정을 위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진솔한 감정이라고 한다면 주로 어떤 거? 뭐 사랑과 이별 등등등등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좀 야한 내용이나 이런 것도 많다고 했습니다. 자, 형식적인 특징은 우리가 뭘로 기억하고 있었냐면 요걸로 기억하고 있었어. 기억나죠? 3분 후 요걸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3이 뭐였지? 3음보였습니다. 분명히 이번 시험에서는 이 가시리하고 그리고 진달래꽃 어떤 공통점이나 차이점 이런 것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죠? 3음보 알아두세요. 왜? 진달래꽃도 3음보거든. 3음보. 분은 뭐죠? 분절체란 말이죠. 분절체 또는 분연체 또는 분장체 다 같은 말입니다. 연이 나누어져 있다 이거죠. 근데 모든 고려가요가 다 연이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나누어져 있는 것도 있고 나누어져 있지 않은 고려가요도 있습니다. 분은 당연히 후렴구가 될 것이고. 그죠? 자, 그리고 이 고려가요 같은 경우는 한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구비전승됩니다. 구비전승. 자,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게 되겠지. 자, 그러다가 이게 이제 조선시대에 와서 그 한글 창제 이후에 뭘로 또 쓰이냐면 궁중악으로 활용이 되기도 한다고 했죠. 궁중악이라는 것이 궁중의 노래를 말합니다. 궁중의 노래로도 쓰이는데, 그런데 임금 앞에다 대고 그냥 사랑 이별 이런 내용만 더할 수가 없더라는 거지. 그래서 궁중악으로 사용될 때는 특정한 내용이 뭐가 된다? 첨가가 된다. 첨가. 뭐가 첨가가 되는가? 자, 태평성대에 대한 기원이라든지 태평성대에 대한 기원 또는 뭐 왕에 대한 송축이란 것이 뭐 축복을 기원한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 그 가시리 후렴구 같은 거 봐도 알 수가 있죠. 가시리 후렴구에 뭐라고 나옵니까? 위증들과 태평성대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죠? 사랑과 이별과 관련되는 전혀 상관없는 이런 후렴구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이 노래가 역시나 뭘로? 궁중악으로 활용되고 있었다는 어떤 증거를 볼 수 있는 거죠. 고려가요의 간단한 특징입니다. 고려가요 간단한 특징.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고려가요 가시리 부분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입니다. 자, 고려가요 볼게요. 자, 먼저 얘가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운율 형성 요소를 알아야 돼. 운율 형성 요소. 진달래꽃에서도 운율 형성 요소를 물어볼 거고 가시리에서도 운율 형성 요소를 물어볼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율 형성 요소는 뭐를 봐야 되냐면 첫 번째, 자, 첫 번째 구에 뭐 나오죠?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자, 뭐죠? A, B, A, B 구조의 반복. 그죠? 자, 요거 운율 형성 될 것이고.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후렴구라든지 여음구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 그죠? 요것도 운율 형성과 관련되는 부분이겠지? 자, 세 번째. 자, 요거 내가 조심하라고 했죠. 음보가 만들어지는 아이들. 3음보나 4음보. 음보가 만들어지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음보의 규칙적 반복. 그죠? 규칙적 반복을 통해서 운율은 무조건 형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서 봤던 그 상충곡 같은 경우도 뭐였습니까? 상충곡 같은 경우도 상충곡은 4음보였죠. 그죠? 그러니까 4음보의 규칙적 반복, 음보의 규칙적 반복을 통해서는 무조건 운율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죠? 자, 다르게 또 운율 형성하는 요소가 있나? 없나? 없겠지? 뭐 시어의 반복 이런 것들은 뭐 A, B로 보면 되니까. 자, 그럼 바로 이제 작품에 들어가 볼게요. 자, 가시리 있고 나는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나는. 이게 그 나는이라는 것 자체에 아마 책에서 보시면 여음구라는 말이 있을 겁니다. 여음구. 그죠? 여음이 뭐냐면 여기도 내가 적어놨지만은 앞에 잉자가 빠져있다고 생각하면 돼. 잉자. 잉여음이라는 게 뭡니까? 잉여라는 것은 불필요한 의미야. 그죠? 단순하게 그러니까 요거겠죠. 여음구라는 것은 여음구 자체는 뜻이 없다. 그죠? 뜻이 없고 뭐 오로지 이제 운율 형성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으로 보면 되겠죠. 나는이라는 것은. 자, 가십니까? 나를 버리고 가십니까? 해서 1년에서는 이런 뭐 애원, 그리고 또는 원망, 정서도 좀 알아두실 필요 있습니다. 자, 1년에서는 원망 또는 뭐 애원의 어떤 정서가 있겠고요. 자, 후렴구 보세요. 위중질과 태평성대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자, 태평성대. 갑자기 이 이별의 어떤 상황과 맞지 않은 이런 시어가 나와주고 있고, 이것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였죠? 바로 궁중아우로 활용이 됐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 3음보로 끊으라고 하니까 가실이 하나, 가실이 있고 하나, 나는 하나 이런 식으로 끊는데 아닙니다. 3음보로 끊는다면 그 가실이 있고 이렇게 해서 3음보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3음보를 찍을 때 3음보는 글자 수가 3, 3, 2 이런 구조가 돼. 이런 구조. 가실이 있고 이렇게 해서 3음보가 됩니다. 아시겠죠? 가실이 있고를 하나 하면 안 돼. 가실이 있고 버리고 가실이 있고 이렇게 해서 3음보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이연 부분에서 날르는, 자, 나더러 이 말이죠. 나더러 어찌 살라고 버리고 가실이 있고 가십니까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연에서는 원망 또는 이 애원의 정서가 보조되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이연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요거죠. 여인들이 남자가 한 명 떠나면 앞으로 나 어떻게 살아려고 어떤 모습이죠? 이별에 대처하는 자세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수동적인 이 여인이야. 수동적인 모습. 이별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별을 대처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 떠나면 나 앞으로 못 살아요 이거잖아. 근데 이게 이 모습이 우리 옛날 어떤 전통적 여인의 어떤 그런 어떤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 여인의 모습. 자, 나들 어찌 살라고 그러십니까? 자, 3년에서
잡사와 두어리마 나난. 자, 요거 조심하세요. 잡사와 두어리마 나난 돼 있는데 위에 나와 있는 나는이라는 염구하고 글자가 좀 유사하다 보니까 두어리마 나난 있는 이 부분은 나난 이 부분은 염구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건 염구가 아닙니다. 이거는 해석으로 따지자면 붙잡아 두고 싶지만 이 정도 뜻이죠. 그죠? 붙잡아 두고 싶지만. 자, 선하면 아니올세라. 선하면 아니올세라. 이거 뭐 리을세라는 자주 했습니다. 리을세라. 뭐랬죠? 뭐뭐 할까 두렵다. 이런 뜻이랬지. 뭐뭐 할까 두렵다. 뭐뭐 할까 두렵다. 그러니까 자, 선하면 자체는 뭐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면으로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뭐 붙잡아 두고 싶지만 마음이 뭐 서운해하면 아니올까봐 두렵다. 그러면 아니올세라 이 부분이 결국 뭐가 됩니까? 임을 보내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죠? 임을 보내는 이유. 아마 여러분들 그 책에 보시면 화자가 임을 보내는 이유이고 임을 보내는 아쉬움을 절제하는 표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제하는 표현. 그래서 3년 부분에서는 어떤 정서다? 절제와 그리고 체념의 정서가 나타나고 있다더라. 그죠? 자, 마지막 사연 부분에서 서로님, 자, 서론의 해석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는 우리 책에서는 뭐 임과 이별하는 시적 화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뭐 이별을 서러워하는 뭐 이런 식으로 뭐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서러워하는 이 마음으로 님을 보내옵나니 이런 말이겠지. 서러운 마음으로 님을 보내옵나니 가시는 듯 도셔 오셔서. 자, 마지막 구절에 가셨다가 다시 돌아와 달라는 것은 뭡니까? 그 구절에서는 다시 돌아와 달라고 했으니까 재회를 소망하는 부분이 되겠죠.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뭐 진달래꽃하고 차이점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연 부분에서는 뭐 소망에 대한 기원.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정서 관련해서 그래프를 그린다면 어떻게 그리라고 했습니까? 이게 쭉 정서가 고조되다가 절제 체념됐어. 근데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임을 보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요런 모양이 돼야 됩니다. 요런 모양. 아시겠죠? 그냥 밑으로 쭉 쳐지면 안 됩니다. 소망을 기원하는 부분에서는 다시 정서가 위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감정을 절제하면서 이 시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제목 밑에 잠깐 보세요. 제목 밑에 보니까 해제해서 해제 부분에 보니까 그 두 번째 줄에 뭐가 나옵니까? 감정을 절제하며 이미 돌아오기를 기원하고 있어. A 불비의 태도가 잘 형성화된 작품.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목 밑에 큰 제목 밑에 제목 제일 위에 제목 밑에 보면 해제가 있죠. 해제 두 번째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여기에 A 불비의 정서가 나온다는 거 요거 좀 알아둡니다. A 불비의 정서. A 불비가 뭐죠? 슬프지만 슬퍼하지 않는다. 자, 요걸 강조하는 이유는 진달래꽃에서도 A 불비의 정서가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역시나 화자의 태도는 굉장히 좀 소극적이고, 그죠? 그리고 임에 대한 어떤 희생적 태도나 이런 것들로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밑에 그 특징 잠깐 네모 박스를 잠깐 보세요. 네모 박스에 보니까, 자, 성격에 보니까 민요적, 애상적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죠? 밑에 보이죠? 민요적, 애상적. 민요적이라고 말하는 이 민요가 뭐야? 일반적 그 우리 같은 평민들이 부르는 노래가 이제 민요가 되겠죠. 그죠? 민요. 그래서 일반 평민들이 부르니까 민요라고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민요는 대부분 다 삼원보 율격입니다. 역시나 여기서도 삼원보 율격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민요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특징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4번 부분들 보시면 되겠네. 이제 민요였던 것이 고려의 궁중음악인 소각으로 개편되면서 투시거인 이런 것들이 첨가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뭐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거 있습니까?
표현에서 우리말 시어를 잘 사용. 그 구조가 기승전결의 구조라는 거 이것도 좀 알아둘게요. 기승전결의 구조라는 것도 알아줍니다. 자, 뒤에 소단원 학습활동 부분 들어올게요. 소단원 학습활동 부분에서는 사실은 뭐 제일 중요한 게 2번이네요. 2번에 1번과 2번 통째로 다 별표 쳐주십시오. 2번 통째로 다 별표 쳐줍니다. 나는이라든지 위증들과 태평성대 이런 후렴구들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효과 4가지 다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2번에서 그 네모박스 보기에서 이제 궁중학으로 이게 이제 고려가요가 쓰이게 되는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참고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뭐 다시는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진달래꽃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달래꽃도 엄청 많이 봤죠. 진달래꽃도. 자, 진달래꽃에서는 여러분들 알아야 될 포인트 중 하나가 아까 봤던 여기서도 역시나 운율 형성 요소를 알아야 됩니다. 운율 형성 요소. 진달래꽃에서 운율 형성 요소는 뭐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자, 첫 번째 뭐가 있죠? 자, 나보기가 4글자, 역겨워 3글자, 가실 때에는 5글자. 자, 뭡니까? 7호조. 자, 덩어리로 하면 몇 개의 덩어리? 3개의 덩어리. 7호조의 삼음보 율격의 반복. 그리고 요걸 우리가 다른 말로 민요적 율격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민요적 율격이라고 하니까 같은 의미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 가군 우리다. 가군 우리다의 반복. 가군이 뭐죠? 가군이라는 것은 시행의 제일 마지막 부분. 시 보시면 제일 아무래도 동그라미 돼 있을 겁니다. 우리다 이런 거 동그라미 돼 있죠. 요게 바로 가군이라고 합니다. 가군의 반복. 기본적으로 운율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반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자, 마지막 하나가 뭡니까? 수미상관이었죠. 수미상관 1년과 4연 부분에서의 유사한 형태의 반복, 이런 것들이 운율 형성과 관련된 것이고, 뭐 중학교 시기이긴 하지만은 수미상관의 효과 또 간단하게 한번 또 뭐 점검을 굳이 하자면 당연히 뭐 운율 형성이 되겠고, 뭐 정서 강조가 되겠고, 또 하나 더 한다면 뭐 구조적 또는 형태적이라고 하죠. 안정감 이런 것들이 수미상관의 기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 진달래꽃, 이게 답니다. 지금 진달래꽃의 상징적 의미가 뭐냐? 뭐 자습서에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습서에도 나와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2가지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화자의 분신, 두 번째 임에 대한 자랑,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정도.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제일 잘 나오는 시조가 있다. 진달래꽃과 상징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으로 제일 잘 물어보는 시조가 맷버들 가려 꺾어 이런 시조가 있습니다. 자, 뭐 시조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게 누구였지? 홍랑이었나? 계랑이었나? 홍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홍랑. 이 맷버들이 의미하는 것이 이 진달래꽃과 서로 동일한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다양한 어떤 그 표현법, 그죠? 여기서 나타나는 그 표현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될 표현법들이 뭐가 있습니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반어도 있죠. 반어. 그죠? 자, 반어법은 항상 뭐하고 연관시켜서 조심해야 된다? 역설하고 연관시켜서 항상 조심하십시오. 역설이랑. 그죠? 반어하고 역설. 이 반어하고 역설 같은 경우는 다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 그 대표적인 반어법, 이 주고 다니는 혈료이다 말고 대표적인 반어법 뭐가 있죠?
대표적인 반어법. 반어법만 한 2개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 너무 쉬운데, 그죠? 뭐, 이거 나오면 다 알겠지만은, 먼 훗날, 그죠? 먼 훗날, 이거 뭐, 많이 들어봤죠? 먼 훗날, 뭐, 그대가 부르시면, 뭐였다? 부르시면, 잊어노라. 이게 안 잊었어. 안 잊었는데 잊었다고 말한다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더. 자, 사소함으로 그대를 부른다. 요 정도. 그대 자체가 내가 사랑하는 그대야. 내가 사랑하는 그대인데 내가 사랑하는 그대가 사소할 수는 없겠죠. 이런 것들이 다 반어입니다. 뭐 역설은 뭐 워낙 많으니까요.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이 반어와 역사 관련되는 문제들이 잠깐씩 나올 겁니다. 잠깐씩. 그거 말고는 특별히 그 문제 안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찾아낼 수가 있겠고요. 자, 이것도 바로 시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나라고 했으니까 시적 화자가 지금 작품 안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고, 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의 는입니다. 자, 조심해야 되겠죠. 이게 내용일치 문제에서 이글의 화자는 이별을 한 화자다라고 하면 맞다 틀린다. 틀린다. 이해됩니까? 가실 때의 는이라고 했으니까 이별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이별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보니까 순종과 체념의 자세 이런 말이 나오고 내면의 고통을 강조하는 반어적 표현이라고 했는데, 학교에서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요거 반어로 보는가요? 안 봤습니까? 안 봤으면 굳이 보지 마세요. 이 부분은 보지 말고 마지막 구절만 반어 정도로만 보십시오. 이거는 뭐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걸 반어로 보는 데도 있고, 왜? 보내주기 싫은데 보내준다고 이야기는 없으니까 뭐 그게 완전히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 내신 대비용이니까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가주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일단 우리다 이거 반복되고 있고 1년에서 나타나 있는 정서가 체념이죠. 왼쪽에 체념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시고 정서 알아두십시오. 우측에 이별 상황에 대한 체념이라고 되어 있는데 체념에다가 동그라미 치라고. 동그라미요. 야이 1년 소주제 뭐라 되어 있노? 이별 상황에 대한 체념 안 보이나? 작은 글씨로 되어 있잖아. 까맣게. 그죠? 자, 1년의 정서는 체념입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연변의 약산. 자, 실제 지명이죠. 실제 지명을 제시해서 뭘 갖고 있다? 향토성 뭐 이런 것들 전원적이고 향토적인 이런 색채로 볼 수 있겠고요. 진달래꽃 뭐라 되어 있습니까? 시적 화자의 분신이자 뭐 사랑과 한의 표상이라고도 되어 있으니까 같이 봐놓으시고, 아름 따다 가는 길에 뿌리우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화공도 알아두세요. 산화공도 비추셔놓고, 산화공도 뭐다? 축복의 행위입니다. 축복. 임에게 꽃을 뿌리는 행위는 축복의 행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도 하나 추가로 볼게요. 자, 일단은 꽃을 뭐한다? 임에게 뭐 했습니까? 뿌리는 행위 자체는 뭡니까? 축복을 기원하는 행위라고 했는데, 보면 축복을 기원한다는 것 자체는 일종의 뭡니까?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뭘로도 볼 수 있냐면, 이 추상적인 부분을 구체화시켰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 왜? 임에 대한 사랑, 임에게 축복을 기원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뭔가를 기원한다는 것 자체가 졸면 안 돼. 벌써 졸면 안 돼. 아직 멀었어. 임에게 뭔가를 기원한다는 것 자체는 뭡니까? 추상적 개념이야. 추상적 개념. 그죠? 그런데 꽃을 뿌리는 행위는 뭡니까? 구체적인 행위죠. 그죠? 그래서 축복을 기원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꽃을 뿌리는 행위를 통해서 구체화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역시나 추상적인 부분들을 구체화시킨다. 용어는 항상 같이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댔죠? 대상의 주관적 변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상의 주관적 변용.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보기에서라도 다음 중 대상의 주관적 변형을 통해서 이런 말이 나오면 뭘 떠올리면 되냐면 주로
요 내용들을 떠올려 보시면 되겠다. 오케이? 자,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 밟고 가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꽃이라는 것을 화자라고 봤을 때 나를 밟고 가라는 의미가 될 것이니까 여기에서는 희생적 태도와 관련된다고 보셔도 되겠고, 요거 사뿐히 들여 밟고 요 부분에서 역설 학교에서 이야기했으면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들여라는 것이 아주 세게 이런 말입니다. 근데 사뿐히 세게 밟는다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역설 나타난다는 거 하나 같이 봐 놓으시고요. 자, 딴 거 있나? 딴 거. 자, 3년에서는 어떤 정서입니까? 뭐 희생의 정서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희생. 나를 밟고 가라니까 3년에서는 희생의 정서. 사연 부분에서 나보고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리다. 뭐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A, V, B. 그 다음에 반어적 표현. 추가로 하나 더 해볼까요? 여기서는 뭐도 사용되고 있습니까? 도치법도 사용되고 있죠. 도치법. 어느 부분에서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리다. 아니가 아니하고 눈물 자체가 서로 위치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제 부정어는 서술 앞에 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도 역시나 A, B의 정서가 드러난다는 것 요거 하나 알아놓으시고 뭐 다 중요합니다. 왼쪽에 여러분들 구조와 율격에서 특히나 그 율격 부분 요거 다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부분처럼 행에 따라 호흡의 속도를 다르게 하여 리듬의 변화를 준다 이런 것들까지 다 봐놓으십시오. 다 봐놓으시고 총 4가지로 보면 되겠네요. 운율 형성이 아까 제가 3가지 적어드렸는데 이거 4가지로 또 다 해도 되겠죠. 이걸 그 율격 부분의 두 번째에 돼 있는 요거 있죠. 요거를 요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규칙적인 행어의 배열을 통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 아이고 자랑이 뭐 졸려 죽네. 이게 지금 구조가 다 어떻게 돼?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구조. 맞습니까? 그림으로 따져보면 이런 구조잖아. 1년, 2년, 3년 전부 다 이런 구조라고. 이런 구조. 이런 구조.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기에서 지금 2번 그 여러분 율격에서 뭐 행에 따라 호흡 속도를 다르게 하는 뭐요 말을 규칙적인 행의 배열을 통해서 이렇게 해도 맞는 말입니다. 같은 표현이 됩니다. 같은 표현.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봐놓으시면 되겠고 진달래꽃의 의미는 4가지로 제시를 해놓고 있네요. 그거까지 다 알아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패스합니다. 자, 뒤에 보면 학습활동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학습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본적으로 1번 같은 경우는 내용적인 문제니까 뭐 알아두시고요. 2번에서도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뭐 수미 상관이니까 아까 제가 3가지 알려드린 거에다가 여운과 감동을 준다는 거 4가지로 나와주고 있으니까 요거까지 요 정도는 서술형으로 나와도 다 맞추는 부분들입니다. 그죠? 다 맞추는 부분들이니까 알아놓으시면 되겠고. 자, 목표학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목표학습 부분에서 신아리랑이 나와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요거 1번에다 별표 치겠습니다. 1번에 1번 별표. 자, 가시리와 진달래꽃과 아리랑 요 세 작품을 서로 비교해 놓은 부분들 꼭 기억해 놓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봤겠지만은 가시리는 보세요. 화자가 대응하는 방식은 뭐 임을 보내주는데 화자의 속마음은 돌아오기를 바랬어. 진달래꽃은 떠나는 임에게 꽃을 뿌리는데 속마음은 떠나지 말라 이 말이었고 아리랑 뭐 우리가 워낙 뭐 잘 알고 있는 민요입니다. 민요. 그죠? 그래서 날이 버리고 가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요딴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불행이 일어나도록 빈다. 이런 사람 만나면 피곤하겠지. 그죠? 나 버리고 가면 죽는다 이 말이잖아.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불행이 일어나도록 빈다. 내 곁에 머물기를 바란다. 이런 거 같이 꼭 알아놓으시고 왼쪽에 아리랑 부분에 보시면 뭐 갈래가 민요라고 되어 있고 해제 부분에서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삼음보 율격은 지니고 있다는 거 요거 줄 좀 쳐주겠습니다. 삼음보 율격. 자, 삼음보 율격. 못 찾고 있다. 왼쪽에 세 번째 줄에 해제 부분에서 삼음보 율격 나오죠. 삼음보. 자, 그렇다면 가실이 진단을 했고 아리랑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내용적인 면에서도 이별의 정안을 다루고 있다는 부분에서도 공통점이지만 형식적인 면에서는 뭐가 공통점이 있다? 삼음보의 율격이 반복된다는 차원은 공통점이 된다는 거야. 이런 것들을 자꾸 찾아내야 됩니다. 같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뒷장에 가서 3번은 뭐 필요 없겠고 또 뒷장에 가 보겠습니다. 뒷장에 빨리 따라오세요. 28쪽에 자 28쪽에 보시면 자 지금 운율 형성 부분과 연관시켜서 이게 마디씩 끊어가는 게 있습니다. 3음보 율격 그죠? 전부 다 아리랑도 그렇고 가시리도 그렇고 3음보 율격으로 끊어지는 거 알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그 밑에 보니까 2번에서 가와 나 자 두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니까 2조년의 시조 역시 자주 우리가 봤던 시조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시조니까 시조는 몇 음보다? 시조는 4음보입니다. 4음보 주로 글자 수가 3, 4조 또는 4, 4조의 형식을 취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끊어보시면 됩니다. 그죠? 운율을 끊어보자라고 했으니까 4음보로 끊으면 되는 거야. 이화에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인제 뭐 이런 식으로 4음보 율격으로 끊어보시면 되겠고 주제는 왼쪽에 나와주고 있죠. 봄날 밤에 느끼는 애상적 정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상적 정서. 여기서는 뭐 내용적인 면보다는 아마 그 운율 형성과 관련되는 부분들 위주로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뭐 조금은 더 봐주십시오. 이화는 백꽃인데 흰색입니다. 그리고 월백, 흰달, 은하수, 흰색. 그러니까 이화, 월백, 은한 얘네들은 전부 다 어떤 이미지? 흰색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각적 이미지에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자규는 소쩍새입니다. 소쩍새가 울고 있는 거야. 여기서는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정도만 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놓쳤지? 네. 어디한지 모르지? 국어 시간에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순간 멍 때리면 나중에 특히나 고전할 때요 그냥 멍 때리고 그냥 쑥 지나갑니다. 그죠? 쑥 지나가 버리면 집에서 혼자 공부한다라고 해도 특히나 내신은 얘기했죠. 내신 대비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말하거나 뭐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놀지 말고 계속 적어야 돼. 그죠? 순간 딴 생각 해버리면 그냥 가버린다고. 내가 얘기 안 했던가요? 해운대고 전교 떠난 친구 얘기했죠. 책이 새까맣다고. 그죠? 그 정도 해야 됩니다. 그 정도 해야지 뭐 가고자 하는 대학으로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지. 순간 멍 때리면 사라집니다. 이화, 월백, 은한이라고 했습니다. 이화, 월백, 은한. 자, 얘네들이 흰색.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줄에 자규가 소쩍새인데 청각적 이미지. 자,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이런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 작품 보겠습니다. 나 작품. 자, 나 작품은 신경님의 목계장터. 그건 목계장터는 이것도 뭐 떠돌이 민중의 삶의 애환 뭐 이런 식으로 뭐 주제는 나와주고 있죠. 얘도 사음보입니다. 하늘은 날들어 구름이 되라고, 땅은 날들어 바람이 되라네. 자, 청룡, 홍룡 이거 잡으세요. 청룡, 홍룡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청룡, 홍룡 흩어져 비개인 나루 잡초나 일기오는 찬바람이 되라네. 그 위에 그 왼쪽에 보시면 어쨌든 뭐 가와 나 다 끊어놨으니까 혹시나 해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뒷장에 가볼게요.
자, 뒷장에 보시면 그러니까 3번에 이 지금 끊어읽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왜 한국 문학에 이렇게 끊어읽기를 반복하는 작품이 많은지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돼 있죠. 이것도 한번 참고로만 봐 보십시오. 끊어읽기를 많이 하는 이유. 자, 지금 답안에 보니까 시가문학이 노래로 불렸기 때문에 작품에 따라 특정한 박자가 있었고 그래서 일정한 마디로 끊어읽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일정하게 숨을 쉬어야 하니까 그에 맞추어 끊어읽기를 반복했을 거야. 뭐 다 맞는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끊는다라는 것은 일종의 박자.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끊어읽기를 하는 이유는 박자와 숨쉬기 위해서다. 이 정도만 봐주십시오. 박자와 숨쉬기 위한 것이다. 그 정도. 그리고 그 밑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소단원을 마치며 봅니다. 소단원을 마치며 자 가시리와 진달래의 공통점 3가지 다 알아두세요. 요거 공통점 3가지 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다 봐둡니다. 이별의 상황이다. 떠나지 않기를 바란다. 사문보 율격을 지닌다. 이런 것들을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없죠? 뒷부분에서는 뭐 가시리와 진달래꽃 관련되는 내용 정리 부분인데 그 내용 정리 부분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그게 지금 가시리와 진달래꽃에 나타난 한국 문학의 특성 1번에서 이별의 정안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별의 정안이 우리 민족의 보편적 정서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민족의 보편적 정서 회피하면 안 돼. 우리 민족은 한이 많습니다. 물론 그 다른 나라의 어떤 침범을 받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 민족들은 이 대부분 다 이 이별의 정한, 사랑과 이별을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부르다 보니까 한이 많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별의 정한이 바로 보편적 정서다. 그래서 보는 것처럼 삼국시대 때부터 쭉 현대까지 쭉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이게 바로 전통 문화의 전통의 계승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전통이 뭡니까? 먼 고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면 그게 다 전통이 돼. 알겠죠? 뭐 안 좋은 것들은 우리가 뭐 인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보시다시피 이별의 정안이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 그죠? 계속 내려오고 있으니까 전통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한국 문학의 특성 이별의 정안이다. 그리고 음보가 있다더라. 뭐 삼음보든 사음보든 이런 음보가 있다는 것도 한국 문학의 특성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뭐 가시리와 진달래꽃 부분들은 다 봤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시상전개 뒷장에 보시면 시상전개 부분에서 얘네들이 다 똑같이 지금 사형까지 돼 있는데 지금 전부 다 뭐라 되죠? 기승전결이라 되어 있습니다. 기승전결 둘 다 똑같이 시상전개 부분에서는 기승전결의 구조로 볼 수가 있다는 거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진달래꽃의 상징적 의미 학교에서도 적어주고 다 이야기를 했을 거니까 그대로 봐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진달래꽃하고 가시리 관련되는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합니다.